요즘 쇼츠에서 사람처럼 뛰고 춤추는 로봇 한 번쯤 보셨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금 정부까지 움직이게 만든 산업의 변화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영상들은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경쟁에 들어갔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AI는 화면 안에서만 작동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AI가 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사람 대신 위험한 일을 하고 실제 공간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가 실제 산업과 돈의 흐름까지 바꾸기 시작하면서 정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하필 지금 로봇을 밀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로봇이 실제로 많이 팔리기 시작한 다음에는 또 어떤 분야에 돈이 몰리게 될까요? 지금부터 정부가 로봇을 미는 이유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지금 로봇 산업을 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강점인 제조업과 로봇을 결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처럼 복잡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수준도 높은 편이라 로봇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장에서 사용한 로봇은 대부분 정해진 위치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산업용 로봇이었습니다. 부품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지거나 작업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다시 설정해줘야 했습니다. 반면 AI 로봇은 카메라와 센서로 주변을 살피고 상황에 맞게 움직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 로봇이 정해진 노선만 달리는 지하철이라면 AI 로봇은 교통 상황을 보고 길을 바꾸는 택시에 가깝습니다. 이런 로봇이 공장에 들어가면 하나의 작업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찾고 옮기고 검사하는 여러 작업을 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공정이나 위험한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부족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이 이미 갖고 있는 제조 현장을 AI 로봇의 시험장이자 초기 시장으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시제품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매년 1000대 이상의 로봇을 실제 제조 현장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로봇을 잘 사용하는 나라에서 직접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로봇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면 실제 수혜는 어디에서 먼저 나타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로봇 정책이 나오면 휴머노이드 완성품 회사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더 꾸준히 필요한 것은 로봇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로봇 한 대가 움직이려면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물건을 잡는 로봇손, 주변을 감지하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액추에이터는 근육과 관절, 로봇손은 손가락, 센서는 눈과 귀 역할을 합니다. 이 부품들이 없으면 로봇은 걷는 것은 물론 물건을 짚거나 주변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핵심 부품은 한 로봇 회사에만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능만 좋다면 여러 로봇 제조사에 공급될 수 있고 휴머노이드뿐 아니라 공장용 로봇이나 물류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브랜드는 달라도 같은 반도체나 카메라 부품을 함께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부도 액추에이터 로봇손 센서가 로봇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품이라고 보고 관련 기술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부품 산업이 실제로 성장하려면 먼저 로봇이 시장에서 팔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품을 만들어도 완성된 로봇이 팔리지 않으면 주문이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교육, 국방, 재난대응 같은 분야에서 로봇을 먼저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첫 고객이 되어 로봇 사용 사례를 만들고 이후 민간 공장과 물류 현장으로 보급이 확대되면 핵심 부품 수요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완성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실제로 팔릴 시장을 만들고 핵심 부품 산업까지 함께 키우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봇이 실제로 팔리기 시작한 다음에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다음 단계는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이터와 가격을 낮추는 대량 생산입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걷기, 물건 잡기, 장애물 피하기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며 균형을 익히는 것처럼 로봇도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로봇으로 계속 훈련하면 고장 위험과 비용이 크고 현실에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로봇을 수없이 연습시키는 합성 데이터와 AI 모델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동시에 가상 환경에서 로봇을 학습시키는 기술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똑똑해지는 것만으로는 시장이 커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널리 보급되려면 가격도 충분히 낮아져야 합니다. 자동차도 소량으로 만들면 비싸지만 공장에서 많이 생산할수록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로봇 역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량 생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회사만큼의 로봇 생산 시설과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량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국 정부 구매와 핵심 부품이 시장의 문을 열고 이후에는 데이터와 AI 기술, 대량 생산 기반이 로봇 산업의 다음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로봇을 개발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학습과 생산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정부가 수요와 생산 기반을 동시에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기대해 볼 만한 변화입니다. 지금 쇼츠에서 보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몇 년 뒤에는 우리 산업 현장에 익숙한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